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GDP 성장률은 1분기 1.3%를 기록한 후 2분기 마이너스 0.2%로 고꾸라지다 3분기 반등했습니다. 다만 한은이 8월 제시한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내수가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정상은 방산과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 폴란드 간 실직 협력과 지역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메모리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판매 호조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여행 항공업종이 엔데믹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항공주의 경우 팬데믹 기간에 손실을 딛고 주주 환원을 재개하면서 주가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파란 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이 조금은 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발 호재도 있었고요. SK하이닉스에 관한 실적 호재도 있었지만 그러한 탄력이 주가에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에서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토대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먼저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지수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1%, 코스닥은 1.18%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시를 기점으로 약간의 상승폭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그 상승폭들을 반납하면서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0.5%인데요. 추가 하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진단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금 12시를 넘어서면서 주가의 하락폭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급 지속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감장까지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외국인들 큰 폭으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덜어내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주나 전기전자 위주로의 매도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500억 원 넘게 덜어냅니다. 개인만 3,400억 원 넘는 물량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역시도 비슷한 양상들 흘러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는 시장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동반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 폭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지의 여부들 계속 유심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살펴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만 상승하다가 또 LG에너지솔루션의 탄력도 받아가는 흐름인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장중에는 하락 출발했던 부분들이 조금 다소 아쉬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주가의 탄력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게 또 한 번 또 암울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그래도 장 중반 들어서는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발 호재를 가져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세일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만 유의
유일하게 올라간다라는 게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관한 힘도 없다라고 조금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것 같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31거래일째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간 또 많은 폭의 매도를 여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쉬어가고요. 현대차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은 전 종목이 파란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와도 연관성이 있을 텐데요. 오늘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들도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도 더 많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도 1% 넘는 낙폭세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방을 조금 더 열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은 두 종목이 빨간불을 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또 실적과 수주에 관한 호재감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형제들은 2차 전지발에 관한 훈풍을 이어받지 못하면서 오늘 시장에도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HLB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와 휴재가 같은 의료 미용기기 관련 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우리가 클래시스에 관한 좋은 전망들을 예상하긴 했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8%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조금 더 열려가는 모습이고요. 엔캠도 오늘 시장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리노공업과 같은 반도체 소재 장비단의 하락들도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수급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에서 HBM의 실적 호조로 또 주가의 날개를 달고 있는 SK하이닉스에 관한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주가에 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실적에 관해서 저희가 파헤쳐보는 시간 이야기 나누면서요.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주가에 관한 전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은 저희가 특집편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시장 진단부터 일단은 들어보고 하나하나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양시장 모두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 종목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물론 미증시가 부진했던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 약세를 이어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 흐름을 또 안 좋을 때는 같이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체력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을 지울 수 없는 시장이고 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그 시장의 흐름이 따라가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글로벌 매크로적인 지금 불확실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장의 모습과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자체를 좀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치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해지는 시기인 것 같고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장 초반에 분위기를 살피고 만약에 매도 우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은 도망치고 보자라는 그런 좀 투자자들의 수급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런 전반적인 뭐 지정 확정 리스크도 지금 워낙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좀 집약돼 있는 만큼 지금은 너무 좀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의 매수 포지션을 잡거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호실적에 뭐 시장이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고요.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고금리와 강달러 때문에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에 날개를 달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었고 그러한 섹터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영 그런 힘들이 좀 보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또 SK하이닉스에 관한 실적을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서요.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관해서 한번 분석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급하게 또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SK하이닉스에 관한 실적부터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볼까 하는데 잘 나왔다라는 건 이미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정확하게 어떻게 또 실적이 집계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또 달성을 해줬고요. 오늘 오전까지 시장이 이제 발표가 되기 전까지 과연 7조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쏠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넘어서서 7조 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또 시현해내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 DS 부분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맞아요. 초미의 네. 관심사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당연히 시장이 원하는 대로의 그림을 그려주었고 여러 가지 부합하는 모습들, 시장이 원했던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실적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특히 HBM 매출 같은 경우에는 33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중심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 뭐 DDR5 그리고 HBM 이 관련돼서 매출이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거를 잘 이루어낸 결과가 삼성전자를 앞지를 수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콩쿨에서도 좋은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수급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줄 수 있는 불씨가 될 거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네.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숫자는 좋았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예상 외의 움직임이 좀 나와서 의외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1.2% 정도의 상승세를 시현해내고 있어서 이 기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재도약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실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실적 자체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이 나왔고요. 많은 증권사들의 컨센도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 초반에 주가의 탄력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파란불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다시 한번 양 전환을 해주면서 이 탄력이 계속 이어질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까지 보여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HBM 부분에 관한 점유율이 이러한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드는 의문점은 이제 HBM 시장에 관한 시장 지배력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시장 지배력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건가요? HBM 쪽에서는 사실 위협받을 수 있는 건 이제 뭐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의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금 해외 쪽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3회사의 세 회사의 구조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TSMC는 경쟁업체와의 기술적인 격차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그 두 기업은 벌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이뤄낸 부분들은 없지만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밖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같이 새로운 혁신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이 칩에 대한
시장 수혜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 가장 그 부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또 삼성전자를 생각했을 때는 빨리 기술적으로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기업과의 비교군에서 또 이런 비교를 당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한 마음도 들기는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는 역시나 빠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더욱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초기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움직임 자체가 그래 이제 HBM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매출이 잘 찍히면 이렇게 회사의 이익단이 정말 크게 올라가는구나라는 부분과 HBM 시장 자체가 정말 확실하게 숫자로 찍힐 수 있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려고 했다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얼마나 더 격차가 벌어져 있을까. 그리고 그 격차를 확인하는 순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존재하는 시기까지 좀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너무나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통과를 했다라고 했지만 고배를 마시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좀 짙어졌고 여기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더욱더 냉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엇갈린 양상들이 조금 더 고착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우리나라 기업이면서도 그 안에 경쟁력들을 잃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에 관해서 오늘 잠깐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대표님 시장 보셨습니까? 삼성전자 사는 듯 하다가 장 마감 이후의 집계를 보니까 다시 매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화도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나 장중에. 자, 외국인에 관한 삼성전자의 메리트는 정말 여전히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실 반도체 사업만 하는 기업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또 워낙 우리나라 관련돼서 진짜 이 회사는 단단하다라는 이 맞아요. 사람들이 망하진 않을 거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맞아요. 믿음이 오히려 좀 짙은 기업이잖아요. 그 어느 기업보다도.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잘하는 기업, 더 영업 이익단을 더 잘 만들어내는 기업,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당연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해낼 수 있을 것이야라고 믿음을 좀 지지를 하는 눈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HBM 관련돼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꼭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지금 굳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붙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 그때 우리가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만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는 부분을 저도 매수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좀 야속하게도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시그널을 삼성전자에서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수급 말씀하셔서 제가 장중에 수급을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장중에도 외국인 대놓고 팔고 있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SK하이닉스 지금 장중에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장 후반 끝나고 집계를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양사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좀 듭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 우리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뒤처졌을까?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혹시 대표님 아실까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네.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수장이 한번 중간에 바뀌었었잖아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되었을 거고 HBM이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삼성이 한 5년 정도를 하이닉스는 열심히 기술에 대한 발전을 할 때 이 기술이 과연 그러니까 AI 시장이 이렇게까지 도래를 하고 그리고 이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시 보류를 했던
홀드를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고 뒤늦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따라가려고 했더니 그 부분이 당연히 속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관련돼서는 한미반도체가 또 한몫을 크게 했죠. 근데 워낙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동맹,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을 막 바꾸기도 하고 중간에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이슈도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화된 부분도 없고 역시나 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정을 채택하고 그리고 그 빈 공백이 있는 그 기간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하고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공백이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치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자료도 같이 띄워주셨는데 사실 이 HBM에 관해서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제 뒤늦게 삼성전자가 따라잡았는데 사실은요 대표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 격차가 심하게 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양사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격차가 급격하게 나더라고요. 그럼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핵심 기술력이 있을까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됐던 이유에는? 네, 이제 두 회사의 이제 공정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정이 SK 같은 경우에는 칩을 먼저 이렇게 다 쌓은 후에 빈 공간에 보호제를 넣는 공정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와 좀 다른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칩 사이사이에 필름을 덧대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과값이 보여주시지 SK 하이닉스의 이 방식이 방열 효과도 더 우수하고요. 생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효율화적인 부분과 대량 생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에 대한 압축 그리고 불량이 나올 만한 확률이 적대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SK 하이닉스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렇게 칩 사이사이에 필름을 덧대는 방식을 사용했던 건 원래 HBM3E 얘기 나올 때 12단 이런 식으로 해서 더욱더 단수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더 앞서 나갈 거야 했잖아요. 네. 물론 지금 잘 안 되긴 했지만 그 방식을 채택해야지 단수를 올리는 데는 더 용이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쪽으로 좀 주력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정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에서라도 이러한 하이닉스의 공정을 채택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자존심이 좀 상하게 되는 걸까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또 모방한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왜냐하면 다른 이제 고객사와 협력사, 관계사들 이런 거를 전부 다 흡수를 해야지 완벽하게 모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SK 하이닉스가 그걸 두고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정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MR, MUF라고 하는 SK 하이닉스의 공정 기술력들이 지금의 SK 하이닉스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기술력 차이를 삼성전자가 어떻게 뛰어넘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한미 반도체에 관해서는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최근의 주가 탄력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 물론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대표님은 어떤 거에 무게를 좀 두세요? 이 주가 탄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은? 결국에 시장은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두고 봤을 때 경쟁자의 출현은 반가울 거예요. 거였죠, SK 또? 하이닉스는.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회사랑만 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회사가 많을수록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참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퀄 테스트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 측에서의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SK 하이닉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도 어쨌든 사과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항상 약간은 움츠려된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SK 하이닉스는
항상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었죠. 새로운 맞아요. 새로운 기사를 계속해서 맞아요. 내고 CX에 관련돼서도 원래 삼성전자가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항상 이야기를 해오던 부분인데 지금 그저께 난 부분을 보면 이제 삼성 그 SK 하이닉스의 대표가 우리는 CXL 내년에 또 양산할 거고 자신감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인더도 좀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김동연 회장이 이제 찾아가서 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되나 보다. 저렇게 약간 저렇게까지 신경을 쓴다고 이제 새로운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윗선에서도 신경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이미지적인 부분들을 참 잘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한데 왜 경쟁했을 때 새로운 경쟁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은 맞아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도 좀 그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약간의 이 미묘한 신경전에서 하나인더가 시장에서는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쳐주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적인 측면들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진짜 실적 엄청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진한 부분은 결국에 시장은 미리 기대감. 그쵸, 대비를 해서 지금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SK 하이닉스 관련주들까지도 분석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이슈와 그리고 또 섹터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세를 보이길래 또 기적의 단어 선반영이 반영이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장중 한때지만 20만 닉스 회복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적표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SK 하이닉스 3분기 매출이 17조 5,731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영업이익이 한 6조 7천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7조 정도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높은 기대치마저 깨고 올라선 것이죠. 너무나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업이익 쪽에 있어서 슈퍼 호황기는 사실 2018년이었거든요. 그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6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매출은 직전 분기가 최고 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도 무려 1조가량이나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된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호실적의 배경 살펴봐야 될 텐데 HBM으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70% 상승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30% 폭증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더 발맞춰서 회사 측에서 D램에서 HBM 생산 비중도 함께 우리가 좀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HBM3E에서 HBM3 8단으로 전환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호실적의 배경으로 하나 꼽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어떨까 살펴봐야겠죠.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양산을 알렸었던 HBM3E 12단 우리 공급 계획대로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낸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실 그동안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었던 쪽이 바로 이 낸드입니다. 그런데 낸드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10%가량 고공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낸드 중에서도 값이 비싸다는 고용량 ESSD 시장 수요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황제주 자리에 앉아버린 고려아연 이야기도 함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급증세를 보여주면서 113만 원 넘어서면서 총 2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이번에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4위 자리 당당하게 안착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얼마나 무거운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변동률이 2%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 하루 만에 상한가 안착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이 났었죠.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은 38.47%를 가져갔고요. 최윤범 회장 측은 36.49%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예상이냐라는 말씀 드려보자면 사실 아직 나오지 않은 이 공개 매수 결과를 최대치로 포함한 수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계속 반도체 특집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저희가 또 SK 하이닉스에 관한 실적들 뜯어보면서 삼성전자에 관한 비교점들을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사실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공급 과잉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월가에서 이제 반도체 겨울론을 이야기했을 때도 HBM 수요를 언급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봤을 땐 대표님께서는 문제가 크게 될 건 아니다라고 여전히 확신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저는 HBM 쪽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D램 매출에서 HBM 관련된 매출이 지금은 30%지만 4분기 때는 4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예상치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3분기 중에 HBM3E의 출하량이 HBM3를 초과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다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완판이다, 물량 지금 다 팔렸다, 품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기술력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컨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뒷받침되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HBM 관련돼서는 저는 크게 지금은 무리할 구간, 그러니까 뭐 의심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HBM 관련돼서 강자로 떠오르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를 이해하시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의 강점이다라고 일컫고 있는 이제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그런 범용 반도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성적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이번에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모바일도 부진하고 서버도 부진하고 다 부진했어요. HBM 빼고는 2분기보다 다 부진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SK 하이닉스 측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슬쩍 흘리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이 워낙 치고 올라오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계속 견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내수 반도체 기업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금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좀 나오는 이름 있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의 결국 이 기업이 계속해서 물량을 생산해 내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 가행이 걸릴 수밖에 없고 범용 반도체는 막 특별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앞으로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번 컨콜에서 이야기한 거는 물론 그 부분이 존재를 하긴 한다. 그리고 중국의 D램이 10% 정도로 올라올 수 있을 거기는 하지만 우리는 DDR5라던가 그리고 HBM 이런 쪽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훨씬 경쟁력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범용 쪽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범용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왜냐하면 HBM 관련돼서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히 삼성전자가 그래서 더 빠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돼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격차는 한 10년 정도 나거든요. 물론 단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2015년에 BOE의 디스플레이 굴기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2의 굴기 사업이 또 이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긴장감적인 부분들도 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범용 반도체에 관한 그 사업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두 기업이?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타이트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아무래도 고부가가치다 보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의 그렇죠. 그런 움직임 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HBM3와 HBM3 쪽에 대해서도 공정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서 결국에는 잘 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변화를 줘서 그쪽으로의 생산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업구조 재편 같은 게 이제 기업의 생존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일컫기는 합니다. 앞서서 쭉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 삼성전자가 빨리 이 HBM 시장과 기술력을 선점하지 못했던 이유들의 지금의 결과를 낳듯이 사업구조 재편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중국산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제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중국산 반도체에 관한 타격감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에서 만약에 제재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타격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와 관련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MK전자 같은 기업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장비단 쪽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단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을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쪽으로의 좀 더 집중하는 움직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일제히 시세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MK전자의 중국 법인이 지금 장외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는데 장내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틀 정도 전에 나왔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한 기업 넥스틴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다른 미국 쪽의 기업이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 중국 쪽에 원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줄이면서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넥스틴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상승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기업 이름이 떠올랐는데 KLA라는 그 장비 기업입니다. 네네네. 원래 그 기업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90% 정도의 시장인데 중국 쪽의 비중이 크게 있었는데 그게 확 줄어들었고 이 회사가 지금 수주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넥스틴이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피델릭스라는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최대 주주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을 좀 같이 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도 나오기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찾아보면은 몇 있어요. 기업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또 중국산
외국산 디램에 관한 압박들이 우리 시장에 도래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반면에서는 이제 미국에 관한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산업 전반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맞아요. 네. 기업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를 지금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품고 있는 맞아요. 기업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수혜에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장비에 대한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외신 쪽에서 나오기 맞아요. 시작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만약에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저는 그 흐름에 있어서는 좀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그런 좀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답답하긴 하지만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이름만 붙어도 다 가는 다 시기가 갔었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명확했고 이제는 뭐 고객사 그리고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매매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섹터군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신저가를 기록하는 반도체 장비주도 있고 신고가로 가는 반도체 장비주도 있고 그러니까 선별을 좀 잘해야 돼요. 좀 어려운 시장인데 그 부분에 관한 힌트들이 오늘 특집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되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외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텔의 횡보를 보면서 이것이 삼성전자의 횡보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의견에 관해서는 대표님 일부 동의를 하시나요? 되게 속상했던 게 이제 인텔과 삼성전자가 만났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TSMC의 점유율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뭐 아까도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술적인 차이나 앞으로의 속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텔과 삼성이 만났을 때 막 어떤 분들은 만나서 뭐 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지금은 참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과 살리는 데 있어서 움직임조차 없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서는 어떤 돌파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인텔과의 그런 흐름을 비슷하게 간다라는 좀 평가까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은 지금 좀 아쉽지만 당장은 그럼 다 아쉬운 거네요. 네, HBM도 아쉽고 파운드리도 아쉽고. 네, 그래서 지금 삼성 쪽에서도 파운드리에 있었던 인력을 다른 이제 첨단 쪽으로 옮겨가는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택과 집중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다 빨리 내가 끌어올려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되게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왕자의 자리를 지키다가 지금 2등으로 밀려나는 HBM 시장에서의 그게 너무나 확고해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뒤집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볼 텐데 그게 저는 좀 오히려 시간이 딜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쪽 그리고 HBM 쪽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는데 두 가지 모두가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력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운명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좀 고심해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저는 유일한 돌파구를 그래도 CXL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SK하이닉스가 자신감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 부분도 밀려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좀 드는 것 같은데 한때는 또 CXL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쪽에 관한 경쟁력들도 삼성전자는 좀 없을까요? 뭐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술적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던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꼭 이 회사가 기술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CXL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항상 약간의 이쪽 관련돼서는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과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딱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되짚어 봤을 때는 무언가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가 HBM과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쪽이 너무 부진하다라고 해서 CXL도 역시나 못할 거야라고 뭐 너무나 나쁘게만 얘기할 거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하반기 때 원래 스케줄대로라고 한다라면 CXL 관련돼서 또 선보이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 일정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XL 관련해서도 CXL에 관한 선점 경쟁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측에서도 CXL 관련해서 자신감을 좀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느덧 또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 제가 여기서 그렇다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지는 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한다면은 뭐 장비주도 나누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 업체도 나누고 이렇게 좀 세분화를 시켰는데 지금의 추세라면은 SK하이닉스 관련주, 반도체는 또 삼성전자 관련주 이렇게 양분화를 시켜서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시장에서 물론 이제 그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을 찾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올 기업? 사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빨리 찌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건 결국에 이 회사, 그러니까 보통은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반기에 수주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리드 타임이 발생을 하고 그게 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매출에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3, 4분기 때는 장비주들이 좀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거야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삼성전자 밸류체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또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HBM 관련된 일을 해, 뭐 고객사가 어디야. 근데 이 회사가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짜 실적으로 찍어내고 있어? 예스, 노. 이걸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지금 압축되어 있잖아요. 시장에서 상당히. 근데 그 기업들을 대부분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이미 만들어낸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수주를 받아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이제 좀 중심적으로 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에 관해서 고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밸류체인으로 인한 실제 실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가 고심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편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놓고 이게 펼쳐졌을 때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표님의 한 줄 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 정리 이야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20만 원 돌파를 해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좋은 이슈가 나와도 유한양행이 FDA의 승인을 받았을 때도 그날 정말 많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자리 찾아가는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전처럼 우리가 시장이 강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빠지면 역시 세론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치고자 하는 수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와 가치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는 보유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에 있어서도 오늘 20만 원 돌파를 한번 트라이 해줬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지금은 아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특집편 마쳐보고요. 저희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2차 전지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 2부에서는 테슬라 실적 발표를 놓고 2차 전지에 관한 면밀한 분석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추가적인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